야, 정자야. 너 아직 살아는 있니? 우리 이번에 강남 특급 호텔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회비가 10만 원이라 너한테 부담될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야. 못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회 되면 얼굴이나 좀 비춰라. 오후의 나른한 정적을 깨고 울린 스마트폰의 진동음은 차가운 기계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수기로 기록된 빛바랜 연락처 속에서나 존재하던 이름, 오해숙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은근한 우월감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자 씨의 낡은 거실 공기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평온하게 흐르던 호수에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를 던진 듯 정자 씨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입장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상추와 고추가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강남의 어느 연회장으로 강제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빌딩 주인이 되었고 누군가는 사회적 명성을 쌓았으며 또 누군가는 정자 씨처럼 이름 없는 풀꽃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비 10만 원이 부담될까봐 걱정한다는 그 말이 그녀가 살아온 평범하고 정직한 삶 전체를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 화려한 가면무 도회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친구들의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순수했던 눈빛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딸 아이가 취업 기념으로 사준 명품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까워 두 번도 해보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품이라는 무기를 들고 냉혹한 비교의 무대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날 아침 정자 씨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마을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낯선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세수한 후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짙은 화장은 오히려 주름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피부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준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꽤 우아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버텨온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한겨울 시장 바닥에서 장갑도 끼지 못한 채 물건을 팔 때도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날 친구들에게 그런 평범한 삶의 훈장이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정자 씨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과 마주했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가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노선도를 꼼꼼히 살피며 강남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향수 냄새는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푹신한 카펫은 이곳이 성공한 자들의 영토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제40회 땡땡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내면의 가치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잣대로 평가받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문을 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마주하게 될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높은 톤의 웃음소리는 정자 씨의 감각을 마비시킬 듯 강력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비싼 와인병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생들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낯익은 얼굴을 찾으려 애썼지만 세월의 풍파를 성형과 화장으로 덮어버린 얼굴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해숙이 다가와 정자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가움의 포옹인 줄 알았으나 정자 씨가 느낀 것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해숙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해숙은 정자 씨의 명품 스카프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 정자야. 왔구나. 그 스카프 참 오랜만에 본다. 그거 한 10년 전 모델 아니니? 요새는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너한테는 잘 어울리네.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들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이미 추억이 아닌 현재의 자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임수철은 전직 고위 공무원답게 친구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땅을 사두라고 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지금쯤 다들 외제차 굴리고 살 텐데. 그의 말에 친구들은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자 씨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오로지 숫자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음식은 화려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접시에 담긴 식은 고기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코를 흘리며 운동장을 뛰놀던 그때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이런 모습이었을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던 친구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곳에 모인 이들은 각자의 성공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자신의 화려함만을 보여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슴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가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수철이 정자 씨를 지목하며 물었습니다. 야, 정자야, 너는 아직도 그 깡촌에 사니? 거기는 땅값도 안 오른다며? 애들은 다 공부 잘 시켰어. 요새는 부모 재력이 실력이라던데. 수철의 무례한 질문에 주변은 일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정자 씨는 잔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해숙은 한술 더 떠 동창회에 오지 못한 덕순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덕순이 걔는 오늘도 못 왔잖아. 손주 본다고 바쁘다더니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회비 10만 원이 업대 참 불쌍하지 않니? 우리 때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인생 참 모르는 거야.
해숙의 말은 동정의 탈을 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순이는 정자 씨의 가장 아픈 구석이자 가장 소중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샹들리의 조명 아래 정자 씨의 주름진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철과 해숙을 번갈아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아니라 관객이 필요해지는 모양이구나.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누군가의 아픔을 비웃는 대가라면 나는 평생 실패자로 남는 게 낫겠어. 그녀의 말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정자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목에 둘렀던 스카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딸의 정성이 담긴 그 귀한 물건이 이곳의 탁한 공기에 오염되는 것조차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명품 스카프를 가방에 구겨넣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웅성거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정자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화려한 금빛 감옥에서 탈출한 것 같은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강남 거리를 가로질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자 씨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덕순이의 목소리는 호텔의 소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정자야, 동창회는 잘 끝났어? 좋은 거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지? 덕순이의 순수한 걱정에 정자 씨는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덕순아, 나 지금 너희 집 근처 편의점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나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잠시 후 낡은 가디건을 걸친 덕순이가 손주의 손을 잡고 달려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진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정자 씨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이제야 살 것 같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그곳에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허세도 타인의 처지를 비웃는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자 씨는 덕순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의 과시가 아니라 낡은 벤치에 앉아 함께 컵라면을 먹어줄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자 씨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쉼없이 울리던 동창의 단톡방.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덕순이와 편의점 앞에서 찍은 활짝 웃는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너머로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더 이상 가짜들의 가면무 도회에 자신을 던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텃밭과 소중한 친구,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시선과 비교라는 덫에 걸려 자신이 가진 진짜 보석을 잊고 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옷과 비싼 가방은 당신의 인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친구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가면을 벗어 던진 정자 씨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